안녕하세요, QM 벤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Z790 보드를 들고 왔는데요. 네, ASUS ROG 스트릭스 Z790E 게이밍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스트릭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원래 스트릭스라는 브랜드가 ROG에 속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ROG라는 오리지널 ROG 브랜드가 있고, 그 밑에 ROG 스트릭스라는 브랜드가 생기면서 스트릭스가 ROG로 편승돼서 이제 자리를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ROG가 존재하고 또 ROG 스트릭스도 존재하는데, 이게 너무 가격이나 구성 이런 것들이 너무 상향평준화돼서 라인업이 상위급으로 좀 치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원래 그 ASUS의 어떤 전통적인 라인업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분들한테는 요즘 이 ROG 스트릭스가 뭐 좋아진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ROG와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등급 면에서 조금 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Z790 뒤에 2가 붙었잖아요. 전미사 2. 제가 이 전미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ROG 브랜드에서 ATX 보드라고 하면 상단에 이제 익스트림이 있고, 포뮬러가 있고, 히어로, 에이펙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스트릭스도 어떤 그러한 라인업을 똑같이 좀 따라가기 위해서 스트릭스에서는 그 ROG에서는 풀 전미사를 사용하지만 스트릭스는 알파벳 이니셜 딱 하나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림과 대응하는 E, 포뮬러와 대응하는 F, 에이펙스의 A, 그리고 히어로의 H 이렇게 있는데, 뭐 현재 스트릭스에는 뭐 H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밑에는 뭐 MATX로 뭐 지니도 있고, 뭐 밑에는 ITX도 있고, 임팩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뭐 I를 따오고 G를 따오고 이런 식으로 스트릭스에는 이니셜 하나만 박는 형태로 이렇게 라인업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E는 그러니까 익스트림이라서 ROG 스트릭스 보드 중에 가장 최상위 보드인데, 최상위 보드인 만큼 ROG의 오리지널 모델이죠. 바로 히어로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릭스의 정점, 오늘 모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패키지 전면 ROG의 어떤 전형적인 디자인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뭐 Z790 하면은 현재 인텔 13세대에 대응하는 가장 상위 칩셋 보드이고, 또 워낙 13세대의 게이밍 성능이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고, 올코어 오버클럭을 통해서 더 강력한 성능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계신 만큼 고급형 보드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높은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강력한 보드의 면모를 이렇게 크게, 레이아웃을 크게 강조함으로써 이런 존재감을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R5 메모리 전용이고요. LGA 1700 소켓을 사용하고 PCI 5.0, 그 다음에 아우라 싱크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와이파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뒷면 넘어가 볼게요. 자, 패키지 뒷면인데요. 네, 좌측에 보드 레이아웃 넘어가고, 그 다음 와이파이 모델이기 때문에 안테나 당연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주요 특징이 이렇게 사선 구도로 나와 있는데, 이런 깨알 같은 요소가 또 ASUS가 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체의 디자인 정체성이라든지 스타일리시한 그런 감각을 잘 살리는 제조사이기는 한데, 그런 사선형 디자인을 이 패키지 뒷면에도 제품 특징을 설명할 때도 그대로 디자인을 녹여내는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네요. 자, 전원부는 18+1 파워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PCI 5.0 M.2 SS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된 I/O 커넥터부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 PCI 슬롯은 제가 칭찬했었던 PCI 슬롯 Q 릴리즈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보드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PCI Q 릴리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스트릭스 Z790E 게이밍 와이파이 모델에 와서 더욱더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기능으로 새로 태어나긴 했어요. 자, 패키지 개봉해서 제품 그리고 액세서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구성이 좀 독특한데, 안에 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ROG 엠블럼이 새겨진 별도의 박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해주고, 네, 보드를 꺼내겠습니다. 보드는 가장 뒤에 살펴볼게요. 네, 매뉴얼 있고, 스티커 있고, 뭐 스트랩 있고, 뭐 감사 카드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 박스 안쪽에도 구성품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고 그냥 지나치신 분들 계신데, 요거를 이렇게 개봉해주면 네, 안에 액세서리들이 이렇게 나오죠. 상당히 뭐가 많아요. 뭐 고급형 모델일수록 이렇게 뭐 액세서리 구성은 풍부한 편입니다. 자, 일단 제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M.2 서울패드 별도로 독립형으로 하나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 있고, 독특하게 DDR5 메모리 쿨링을 위해서 펜 홀더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드상에 장착할 수 있는 홀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펜홀더를 장착하셔서 쿨링팬을 별도로 장착할 수 있어요. 뭐 40mm 쿨링팬에서 뭐 60mm 쿨링팬까지 장착 가능하니까 DDR5 오버클럭 그리고 쿨링을 중시하는 분들은 이 별도의 펜홀더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ROG 그래픽카드 지지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뭐 기본적인 기존에도 제공했었던 그 형태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길이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나사를 풀어줌으로써 길이 조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끝단에는 고무마개로 처리되어 있어서 요거를 뭐 그래픽카드 제거하는 데도 쓸 수도 있지만, 현재 에이수스 마더보드는 Q 릴리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로 해결이 가능하죠.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타 케이블이 있습니다. 사타 케이블은 뭐 별도의 슬리빙 처리나 그런 건 되어 있진 않고 일반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뭐 M.2 관련 뭐 스티커나 이게 뭐죠? 네네, M.2의 고정 나사를 별도로 이렇게 또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뭐 분실 위험이라든지 개보수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즈, 네, ROG 카드가 있고요. 여기서는 뭐 ROG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이제 자부심을 부심을 좀 부리라는 그런 문구가 실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드 레이아웃을 살펴볼 수 있는 종이 레이아웃 퀵 설치 가이드가 있고요. 이 퀵 설치 가이드에는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매뉴얼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고요. 그다음 ROG 스트랩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네, 스티커 뭐 항상 제공하는 거긴 한데, 네, 이렇게 뭐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쿨링팬에 붙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보드상에 리튬 배터리에 장착할 수 있는 별도의 스티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에이수스가 선도적으로 적용한 부분인데, 이 배터리 부분도 은색으로 노출되는 것들이 그 보드 자체의 디자인 감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드 매뉴얼이 이렇게 두껍게 마련되어 있는데, 네, 여전히 에이수스는 이제 매뉴얼은 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없고, 네, 영어로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어요. 보드 매뉴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보시면 M.2 슬롯, 그 다음에 각종 핀 헤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정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성품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뭐 기존의 ROG 보드와 뭐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DDR5 메모리 오버클럭을 위해서 별도의 펜 홀더를 제공한다는 점이 조금 독특한 부분이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걸 빼먹었는데, 이게 아까 별도의 상자에 담겨 있었잖아요. 여긴 뭐가 들어있냐면 와이파이 안테나가 들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안테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와이파이 안테나와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접었다가 네, 폈다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는 잘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네, 이제 보드를 살펴봐야겠죠. 네, 스트릭스 중에 가장 최상위 등급 Z790E 게이밍 와이파이 모델은 어떻게 생겼을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닐을 제거해 줄게요. 이게 요새 IO 커버 쪽이 워낙 덩치가 커서 이 비닐을 꺼내는 것도 힘듭니다. 됐네요. 자, 이게 바로 스트릭스 E 게이밍 와이파이 모델인데 어떠신가요? 네, 디자인 어떠신가요? 제가 궁금한데, 일단 이건 제 기준입니다. 순전히 제 기준인데, 에이수스가 사실 어떤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항상 마더보드 제조사 중에서는 좀 선도를 해온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워낙 보드들이 서로 이제 디자인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향 평준화되면서 에이수스가 독보적인 느낌은 많이 사라졌다 혹은 옅어졌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스타일리시하고 그렇다고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런 고유의 디자인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IO 커버 쪽에 이 ROG 엠블럼 위에 추가로 이게 약간 반투명 재질의 아크릴로 덧댄 이런 형태의 디자인은 상당히 좀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보드 자체는 ATX 폼팩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히트싱크 보드 모두 블랙 색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색상 기반에 에이수스 ROG 특유의 이렇게 사선 디자인 역시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M.2 슬롯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각 파츠로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좀 복잡한 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쉐입이라든지 사선의 구도 이런 것들이 틀어짐 없이 애매하게 조금 다른 부분 없이 잘 적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전원부를 좀
살펴볼 텐데, 일단 CPU 보조 전원은 8핀 2개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속 실딩 처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 전원 단자는 24P. 왼쪽에 딤 슬롯 4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별도의 실딩 처리가 없어요. 에이수스는 사실 메모리 슬롯에 실딩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스트릭스뿐만 아니라 상위급 ROG 히어로라든지 그런 보드들도 별도의 이렇게 외곽을 둘러싸는 실딩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슬롯분은 그래픽 카드와는 달리 뭐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그 장력 안정성에 있어서는 뭐 굳이 실딩까지 필요 없다라는 게 에이수스의 방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온보드 버튼이 있는데 전원 버튼만 있고요. 그 위에는 디버그 Q코드 LED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눈에 띄는 PCI Q 릴리즈 기능이 이 버튼으로 딱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최초의 이 Q 릴리즈 기능이 적용됐을 때는 이 와이어 방식,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음색 금속 와이어가 눈에 보이는 약간은 이제 좀 투박하고 촌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위급 보드에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슬롯 걸쇠가 제껴졌다가 잠겨졌다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 슬롯 자체가 이제 당겨져요. 이 전체가. 그래서 상당히 세련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Q 릴리즈 기능을 위해서 이것만 단독으로 따로 노는 디자인이 아니라 사선적인 디자인과 모두 어우러진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와이어가 당겨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 이걸 또 반투명으로 해놨어.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계적인 감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의 디자인은 지금 나와 있는 그 어떤 제조사보다 정말 잘 해놓은 디자인이 맞습니다. 지금 이 Q 릴리즈 기능 같은 경우는 다른 제조사, 예를 들면 뭐 기가바이트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는 이제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떤 이 Q 릴리즈 기능 버튼 자체의 디자인이라든지 파츠 구성이 전반적인 보드 디자인과 좀 어울리지 않는, 매칭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에이수스는 그러한 부분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뭐 너무 좋은 기능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M.2 히트싱크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히트 파이프가 나와 있고 그 위에 추가로 히트싱크가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건데, 뭐 사실 구성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히트 파이프가 되어 있는 게 뭐 멋스럽긴 한데, 이렇게 조그만 걸 또 굳이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구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툭 튀어나왔을 경우에 아래쪽이 공백이어가지고 이거를 손으로 누르게 되면 휘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Z790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로 지지해주는 부분을 설계에 마련해가지고 이걸 뭐 손으로 누른다거나 해가지고 안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문제는 좀 개선을 했네요. 이거는 정말 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CI 익스프레스 슬롯. PCI 5.0을 지원하고요. 그냥 아래쪽에 또 2개가 있는데, 아래쪽은 PCI 4.0인데 레인 수는 각각 4개까지만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사용하실 땐 당연히 위쪽 슬롯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레인 수도 16개로 풀로 지원하는 게 바로 가장 상단에 있는 슬롯이고, 실딩 처리도 여기에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꼈네요. 에이수스가 아꼈어요. 이 부분은 실딩 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반드시 장착을 해 주셔야 되고, 자, M.2 히트싱크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M.2 버튼 슬롯 그런 것들이 지금 총 5개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잠시 후 분해를 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V ARGB 헤더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상단에 1개가 있고요. 하단에 2개가 있어서 총 ARGB 헤더는 3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12V RGB 단자는 하나를 지원하고 있고요. 측면에 제가 아까 이 Q 릴리즈 버튼 설명해서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USB 3.2 Gen2x2 타입C 핀 헤더가 있고, 또 그 아래쪽에는 3.2 Gen1 핀 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각종 USB 포트라든지 프론트 패널과 연결하는 그런 핀이 마련되어 있네요. 자, 이 보드가 지금 백플레이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무게를 자랑하는데, 요즘 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M.2 히트싱크라든지 전후부 히트싱크에 조금 더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백플레이트를 말씀드렸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트릭스. 스트릭스는 여전히 백플레이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원할 리가 없죠. 상위급 ROG 막시무스에도 이 백플레이트 히어로 뭐 그런 모델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단조로움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이게 뭐죠? 이게 디자인이? ROG 엠블럼, 그 다음에 스트릭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이포그라피를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나타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ROG 스트릭스의 디자인 정체성 면에서 이렇게 좀 복잡한 문양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런 디테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보드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과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개인 취향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외형 모두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I/O 포트가 나왔죠. 네, 포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게 포트부 모습인데요. 가장 상단에 이제 내장 디스플레이 출력을 위해서 DP 1.4가 있고 HDMI 2.1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 3.2 Gen 1 포트는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n 2 포트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네요. Gen 2 포트는 타입 A가 6개가 있는데 타입 C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타입 C는 Gen 2 by 2. Gen 2 by 2 USB 타입 C고요. 왼쪽에 조그마한 버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단에 있는 거는 바이오스를 초기화할 수 있는 클리어 시모스 버튼이고요. 아래쪽은 바이오스 플래시백, 네,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이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인 설계가 돋보이는데 이 클리어 시모스는 바이오스 정보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서로 버튼의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클리어 시모스 버튼이 눌러지지 않도록 살짝 들어간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건 좀 세심한 설계로 보이고요. 아래쪽에 인텔 2.5 기가비트 랜 포트가 있고 와이파이 6E 안테나 모듈이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이제 오디오 포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USB 타입C 2개에다가 뭐 Gen2 타입 A 6개, 뭐 딱히 모자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은 그런 균형 잡힌 I/O 포트 설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외형 디자인을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RGB LED가 또 어디서 들어오느냐 이런 걸 궁금해할 수 있을 텐데 I/O 커버부 여기 ROG 엠블럼 근처에서 RGB LED가 점등이 됩니다. 그냥 점등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아크릴 패널이 하나 더 떼어져 있어서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분해를 해서 안에 전원부 구성이랑 히트싱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해를 완료했는데요. 일단 M.2부터 보시죠. 네, M.2. 지금 온보드에 M.2 슬롯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가장 상단에 PCI 5.0 M.2 슬롯이 있고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보드에만 총 5개의 M.2 슬롯이 있습니다. 뭐 상당히 이 정도면 풍부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 즉 PCI 대역폭을 풀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상단에 있는 M.2 슬롯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M.2 SSD 장착하게 되면 PCI 레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그래픽카드 슬롯의 대역폭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즉 레인 수를 8배밖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 슬롯에 어떤 레인 수를 잡는 게 싫다 그러면은 첫 번째 슬롯을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1번 슬롯이 가장 히트싱크가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 히트싱크가 있거든요. 이 히트싱크에는 이제 5.0으로 설계된 히트싱크라서 히트싱크 위에 구리 히트 파이프까지 이렇게 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온도도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CPU에서 나오는 M.2 슬롯이 있고 그 다음에 칩셋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1번이랑 가장 아래쪽 이거는 이제 CPU에서 지원되는 M.2 슬롯이고 나머지는 칩세트에서 제공받는 대역폭으로 제공하는 M.2 슬롯입니다. 이렇게 총 5개가 되어 있고 양면으로 서멀 패드가 구성된 건 1번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히트싱크에 부착된 서멀 패드를 통해서 쿨링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M.2 슬롯을 살펴봤고요. 이제 상단에 이 전원부를 좀 봐야 되는데 히트싱크를 한번 볼게요. 일단 네, 히트싱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분해를 해놨는데 원래 여기에는 이렇게 별도의 아크릴 패널이 부착이 돼요. 요거는 이제 나사 2개만 풀어주면 바로 분해가 가능한데 물론 여러분들이 굳이 분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구조가 궁금해서 분해를 해봤는데 여기에도 이 디자인의 섬세한 구성은 사실 돋보이긴 합니다. 이걸 꺼내보면은 ROG 엠블럼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엠블럼의 모양에 맞게 이 패널 안쪽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RGB LED가 점등이 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다각도로 입체감으로 입체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구성한 게 아닌가 이런 섬세한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기역자 히트싱크라서 이 히트싱크 각각의 파츠는 모두 히트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히트파이프로 납작하게 눌러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히트파이프의 역할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열전도를 담당하는 열전도율이 상당히 좋고요. 네,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초크 서멀 패드가 있고 바깥쪽에 이제 모스펫 서멀 패드가 있는데 이거 약간 아쉬워요. 제가 이제 에이수스 보드를 볼 때마다 항상 조금 아쉽게 느껴진 부분이
아니 서멀패드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초크의 일부를 항상 이렇게 날려 먹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크가 사실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이 네모나게 생긴 부분에 전체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분을 꼭 날려 먹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에이수스 ROG면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이런 디테일까지 좀 신경 쓰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초크 자체는 이렇게 발열량이 모스펫에 비해서 높진 않기 때문에 이게 뭐 기능적으로 단점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자, 히트싱크 살펴봤고, 네, 전원부는 기역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요새 전원부는 원래 인텔 13세대가 뭐 소비 전력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들 상향 평준화돼서 빵빵한 전원부를 자랑하는데 스트릭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1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스펫 장착되어 있는데 이 모스펫은 페이지당 90A 출력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요새 다 그렇듯이 컵패시터도 블랙으로 마감해서 어떤 전체적인 에이수스 디자인의 일체감을 이루도록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히트싱크를 좀 분해하면서 발견한 건데 이 에이수스 스트릭스의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물론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좀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먼저 여기 보시면 EST2006. 네, EST2006 이게 무슨 뜻이냐면 ROG 브랜드의 이제 탄생 연도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됐다. 이런 걸 또 깨알같이 넣어놨고 여기엔 또 이해할 수 없는 게임 캐릭터가 나오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팩맨이 이 점을 먹는, 여러분들 팩맨 게임 다 아시죠? 이 점을 먹는 형태로 이 게임 하나를 이렇게 각인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에이수스에서 뭐 팩맨을 뭐 위대한 게임 중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한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 그런 게임 덕후 감성을 이렇게 보드 정체성에 맞춰서 이렇게 좀 적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뭐 팩맨 너무 옛날 게임 아닌가? 네, 좀 더 대중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게임의 근본적인 면으로 갔을 때 이렇게 팩맨을 내세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 알 수 없는 이 숫자들도 막 써져 있는데 이 좌표거든요, 사실. 네, 에이수스 대만 본사의 좌표를 또 적어놓고 이걸 왜 적어놓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네, 좌표를 왜 적었는지 모르겠고 오른쪽에 이제 ROG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깨알 같은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어떤 마니아적, 덕후적 감성을 곳곳에 녹여낸 측면에서는 뭐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그다지 이제 촌스럽지 않게 스타일리시하게 완성된 점 역시 에이수스가 그동안 잘해왔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히트싱크 분해까지 모두 완료했으니까 퀘이사준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거든요.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트릭스의 급을 고려해서 CPU는 인텔 코어 i9 13900KF,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4090을 장착했습니다. 자, 먼저 부스트 클록인데요. 네, 저희가 블렌더를 구동, 즉 모든 스레드에 풀로드가 걸릴 때 클록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는데 각각 기본 설정과 5.5GHz를 수동으로 모든 코어를 고정했을 때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스트릭스는 이제 상급 보드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제한이 걸려 있어서 인텔의 기본적인 가이드를 철저하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에서는 초기에는 5.5GHz를 유지하다가 소비 전력이 너무 높네, TDP로 다운시켜야겠다, 이런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5.4GHz로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고요. 반면 수동으로 5.5GHz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당연히 5.5GHz 고정 상태를 잘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게임에서는 애초에 CPU 소비 전력이 그렇게 높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5.5GHz 오버라든지 똑같이 동일하게 5500MHz를 쭉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비 전력인데요. 네, CPU 단독 패키지 파워 측정 결과입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최대 259W 정도, 오버클럭 설정에서는 약 270W를 보였습니다. 기본 설정이 살짝 낮은데 이거는 초기에 높은 소비 전력이 유지되다가 소비 전력을 버티지 못하고 하락되는 결과로 인해서 다소 낮게 측정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전원부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센서를 총 4군데에 걸쳐서 측정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아요. 자, 전원부 온도 살펴볼까요? 네, 각 센서별로 전원부 온도가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풀로드 시에 평균 40도 중후반 그리고 최대치는 50도 중반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13900KF를 장착하고도 상당히 준수한 전원부 온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PCB 후면에 열화상 카메라로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네, 오버클럭 설정에서는 이제 최대 53도 정도를 기록했고요. 기본 설정에서는 52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저장장치 시스템입니다. 네, 저장장치 시스템 테스트
테스트에서는 삼성 980 프로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각 슬롯 위치 그리고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온도를 살펴볼까요? 먼저 히트싱크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확실히 높은 온도를 보여줍니다. 평균적으로 73도, 그 다음 최대치는 82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슬롯이 총 5개가 있는데 1번 슬롯이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별도의 히트 파이프가 있고 서멀패드도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성적인 측면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2번에서 5번 슬롯은 대동소이한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팅 속도 테스트인데 측정 결과 21.1초로 대조군 대비해서는 이제 살짝 느린 결과를 기록했지만 대조군 대비해서 3초, 5초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차원에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ASUS ROG 스트릭스 Z790E 스트릭스 중에 최고란 뜻이죠.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제품 자체적으로는 잘 나왔습니다. 네, 솔직히 잘 나왔고 기존의 ASUS가 보여줬던 이제 편의성 기능들 여전히 유효해요. 문화사 방식의 이제 M.2라든지 그다음에 Q 릴리즈 기능, 특히 Q 릴리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버튼 형식을 넘어서 이제는 보드 자체와의 디자인 조화까지 챙겨서 굉장한 디테일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질적으로도 전원부 온도도 상당히 준수하게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제 13900K 인텔 13세대를 꾸미고자 할 때 고성능 보드로서 정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보드가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칭찬을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컨셉을 보면은 기본적인 블랙 색상과 약간의 그 반투명 재질을 좀 조화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일례로 이 버튼상에 위치하는 큐릴리즈 버튼상에 위치하는 이 아크릴 부분이 약간 반투명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고 이제 투명인데 살짝 어두운 그런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느낌을 이 IO 커버 쪽에 이 스트릭스 ROG 엠블럼 쪽에도 적용되어 있는데 요게 약간은 고급스러움과는 조금 조잡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거를 나사를 풀러서 제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K사전 QM 중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조잡스럽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자, ASUS ROG 제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능, 디자인, 그 다음에 편의성 모든 부분에서 만족했지만 역시나 걸리는 거는 가격입니다. 네,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ASUS 기업은 본인들이 보드 시장에서 이제 선도하는 그런 제조사의 입장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제품 라인업상의 유저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감성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백플레이트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너무 짜게 적용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하게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전한 어떤 고가 정책 그런 부분도 사실 ASUS 제품을 접근하기 위한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제품 자체는 좋았고요.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